단기 의사결정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이것 또한 1시간만 해서 한 2시간 정도 주제인데 뭐 3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관리에게서 가장 내용이 많았던 CVP 분석 정말 한도 끝도 없었죠. 문제도 굉장히 다양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쭉 공식 외우지 않고 하면은 대응이 됐었다. CVP 분석. 단기 의사결정도 CVP 분석처럼요. 뭐 다른 탑들도 다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의 방식으로 다 풀 겁니다. 뭐 뭘 물어보든지 간에 다 똑같이 제가 풀어낼 겁니다. 뭔데?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뭐 초이스하는 거지. 의사결정. 야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초이스하는 거죠. 야 1안을 선택할 거냐 2안을 선택할 거냐. 우리 뭐 2가지 안이 있을 건데 수업 목적상 뭐 1년 안에 벌어지는 의사결정이 단기고 캐시프로가 1년 넘어가는 것이 장기 의사결정인데 장기 의사결정은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으니까 패스하고 우리는 1년 안에 벌어지는 단기 의사결정만 책에 있죠. 단기 의사결정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뭐 1년 안에 벌어지는 그 단기 의사결정 그래 뭐 해보자. 1안을 할 거냐 2안을 할 거냐 초이스하는 거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숫자 갖고 하는 거지 우리가.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옛날 옛적에 이런 용어들을 공부했었죠.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비용 의사결정할 때 고려되는 비용 관련원가고 비관련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영향 미치지 않는 거 의사결정할 때 관련이 없는 비용이 비관련원가다. 그러면 미리 정리를 해보죠. 뭐 그래 뭐 원가 비용인데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얘는 항상 관련원가 언제나 관련원가다. 만약 우리가 주문이 들어왔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야 이 물건 좀 만들어줘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 거잖아요. 그럼 변동비가 발생할 거잖아. 당연하지. 그럼 주문을 안 받았을 때 변동비 발생 안 하는데 주문 받으면은 변동비 발생하고 당연히 걔는 무조건 관련원가라고. 변동비는 고정비는 때에 따라 다르다. 회피 가능 고정비 회피 불능 고정비 회피 가능 고정비는 관련원가 회피 불능 고정비는 비관련원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의사결정할 때 피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피할 수 있다. 회피 가능 관련원가 의사결정할 때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고정비는 여기 밑에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밑에 거라고. 회피 불능 피할 수 없다고. 뭔 소리요? 예를 들어서 변동비는 쉽게가 이해되는데 고정비 보세요. 주문이 들어왔대. 주문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는 건데 야 주문 받으면은 뭐 좋은 거 아니야? 아유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고정비는 안 바뀌지. 보통은 우리가 뭐 생산을 많이 한다고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가 더 발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생산 많이 한다고 임차료 같은 고정비가 더 발생하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 생산 많이 하면 생산 많이 한 거지 임차료 더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픽스 데이터가 픽스드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고정비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정비는 회피 불능이라고 의사결정에 따라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하는 거는 뭐 실무진들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다 주어져요. 회피 가능하다. 회피 불능이다. 주어진다. 이거. 아무런 언급 없으면은 밑에 거. 그러니까 제가 쓴 거지 일반적으로. 아무런 언급 없으면 밑에 거로 간다는 거지. 안 바뀐다. 고정비 안 바뀐다. 매몰원가는 뭐 매몰 비용으로서 우리가 뭐 이미 1장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책의 4장인가? 저도 뭐 책을 많이 쓰니까 5장이네 5장. 결합원가 쪽에서도 뭐 결합원가는 뭐 의사결정할 때 필요 없는 매몰원가다라고 했었었는데 매몰원가가 과거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지금 현재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않냐. 이미 돈 옛날에 다 썼는데 내가 지금 의사결정할 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뭐 1억을 썼대. 과거에 뭐 한 3개월 전에 1억을 썼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그냥 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합니다. 1억 쓴 거는 무시. 왜?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럼 의사결정할 때는 현재하고 미래만 갖고 하는 거지. 현재하고 미래만 갖고 내가 지금 돈을 더 썼을 때 얼마 돈이 들어오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이다. 과거에 발생한 비용은 이미 내가 지금 현재 의사결정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매몰원가는 비관련원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이미 돈 쓴 게 있으니까 아깝잖아. 시간 쓰고 돈 쓴 게 있으니까 아깝잖아. 내가 뭐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없어졌지만은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20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공부한 게 있어. 그럼 아깝잖아. 그러니까 아유 공부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여기 서울대 있고 제 근처에 살았으니까 여기 살 때 이제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야사스라고 해서 야구단 사회인 야구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많은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보니까 뭐 수천 개라더라고 전국에. 하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많았는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그래서 야사스라고 하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야한 사진 이런 거 아니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감독이 이제 신림동 쪽이었으니까 그때 거기가 이제 감독이 사법고시를 25년 동안 했던 무슨 달인이 감독이었습니다.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25년 동안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고대 나오고요. 고대 법도 나오고 뭐 25년 동안인데 군대도 면제야.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25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맨날 떨어지니까 사람이 시크해진 거지. 생긴 것도 시크한데 이제 더 점점 시크해진 거지. 그래가지고 뭐 실수하면 뭐 대가리 박어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박다가 짜증 나가지고 때려치고 나왔죠. 더러서 안 한다 하고 이제 저는 왜냐면 우리 다 같이 성인인데. 다 성인인데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데 근데 뭐 대가리 박어 시킨다고 뭐 실수했다고 정말 웃기죠.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사람처럼 실질적으로는 아까우니까 공부한 게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은 절대로 의사결정할 때 옛날 건 옛날 거고 지금부터 현재하고 미래만 와서 의사결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이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포기는 하고 그래서 뭐 노무사도 2차 시험이 있잖아요. 노무사도 나름 또 공부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쉽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직이 어디 됐다 하던데 그래서 전문직을 따야 됩니다. 전문직 따니까 45세인데도 막 취직이 되잖아. 전문직은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기회비용 기회원가 이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A, B, C 이것도 다 옛날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야. 입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여기 연봉 1억, 2억, 3억, 4억입니다.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여기를 입사했어. 그럼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가치 중에 1등에서 4억. 이게 기회비용. 다시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포기된 가치 중에 1등 4억이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이 차이만큼이 기회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 4억이 기회비용인데 걔는 뭐 관련 원가다 뭐 이게 결론인 거죠.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자.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자는 거죠. 물론 기회비용 개념은 알겠는데 어떻게 고려하는지는 우리가 예제를 접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거는 예제를 풀면서 하면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네 생각이 당연히 되실 겁니다.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B 포기된 가치 중에 최적 가치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에 1등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1등 얘가 기회비용 걔도 관련 원가인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봅시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계산하는 로직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편한 걸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A안이 있고 B안이 있다. A안은 이제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이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100이고 60이 나가고 40이 들어와. 얘는 70이 들어오고 40이 나오고 30이 들어와. 이렇게 다 따져서 A가 더 이익이 크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총액 접근법. 증분 접근법은 뭐냐면은 하나를 딱 고정시켜 놓은 거야. 그걸 딱 고정시켜 놓고 B안 선택 시 증분 손익은 이렇게 뭐 손익은 뭐 이익 손실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이제 수익하고 비용을 다 따지는 거지. 수익이 줄었네. 그러니까 하나를 다 고정시켜 놓고 얘에 비해서 B안이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져보겠다는 거. 차이 나는 것만. 수익이 줄었으니까 이익이 줄겠죠.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익은 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B안이 A안보다 더 불리하다. 다시 말하면 A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A안이 B안보다는 차라리 이익이 10만큼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 분명히 이것만 봤을 때는
B 이렇게 증분으로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이제 실제 예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증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총액으로 푼다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것은 예제를 풀면서 알 겁니다. 뭐 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황이 간단할 때는 뭔가 이게 쉬운 거 아니야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 막 뭐 5줄, 6줄 막 나온다 이거예요. 문장이. 그럼 압도적으로 무조건 B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증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서론 끝났고 이제 본론이 되겠죠. 본론인데 이제 특별주문, 수락 또는 거절. 우리가 전체 4가지 주제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뭐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고 하여튼 앞으로 갈수록 그죠? 앞에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두 번째 중요하고 네 번째가 가장 덜 중요하고 해서 먼저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놈이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 배우는 놈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제일 어렵다고요. 그래서 걔가 제일 잘 나옵니다. 특별주문 수락 또는 거절. 유효 생산 능력이 있냐 없냐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없다. 무슨 말이야? 유효 생산 능력이 없으면 있다라고 돼 있고 이상한 박스. 저는 이런 공식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안 가르칠 겁니다. 필요 없어. 그냥 문제 바로 풀면 되는데 유효 생산 능력이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요거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씨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목이 이제 특별주문 수락 또는 거절. 뭐 특별주문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일상적이지 않은 주문이다. 뭐 깜짝 놀란 주문이다. 뭐 그래서 특별주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전부 다 제가 말했죠. 상황이 복잡할 때는 분명히 증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울 거라고. 이렇게 복잡한데 주문을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수익 비용이 다 따지는 건 굉장히 복잡하죠. 당연히 직감적 그러네. 토 나오네. 총액으로 하면 토 나오네. 그래서 증분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특별주문 수락시. 물음 1번. 특별 주문 수락시 증분 손익은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된다. 일단 상황부터 보자. 민주이는 내년에 정규 판매 가격이 80원인데 일단 숫자 나왔으니까 뭐 밑을 거보죠. 뭐 15,000개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기존의 데이터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특별주문 받기 전에 데이터 특별한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외국으로부터 주문 들어왔대. 걔네들이 구입한다. 그럼 뭐요? 걔네들은 구입하는 거니까 우리는 파는 겁니다. 걔네들이 사겠다는 거니까 그런 특별주문 받았고 주문 수락했을 때 고정 저장재비는 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물음이 2가지인데 최대 생산 능력 2만 개일 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18,000개일 때인데 특별주문 수락할 건지를 따져봐라. 2만 개일 때 그럼 생산 능력 최대 생산 능력 2만 개라고 여기다 적어보죠. 뭐 어디다 적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뭐 유효 생산 능력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회비용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읽어드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어드렸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먼저 특별주문 거 특별주문분 하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 있으면 뺀다. 그래 차근차근 해보자. 주문 4,000개를 받는 거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 그래서 이제 뭐 분리하면 수락 안 하는 거고 유리하면은 수락하는 거지. 당연히 주문 들어왔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최대 생산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 케이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뭐 바쁘죠, 그렇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 근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고 물론 일요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하는데 어쨌든 뭐 토요일까지는 문제 풀로 다 돌려. 그래서 일요일은 한 2주에 한 번 쉬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작년 올해는 하루도 못 쉬고 그래서 제가 3개월치가 일정이 딱 다 잡혀 있습니다. 재수없지만 맞는 사실이니까. 근데 어디서 막 주문 들어옵니다. 아까도 뭐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어떨 때는 수락하고 어떨 때 거절하겠지. 야 그럼 네가 풀타임을 꽉 찼는데 어떨 때 수락하냐. 단가가 세면은 하는 거지 뭐.
만약에 지금 하는 게 만약에 단가가 1인데 3짜리가 들어와 또 2짜리가 들어와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 포기하고 새로운 거 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근데 어떨 땐 거절합니다. 지금 하는 게 만약 1인데 0.5짜 들어와서 그럼 꺼져라 하고 이제 보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락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만약에 제가 일이 널널해 그냥 뭐 한 달 있는데 한 달에 한 열흘밖에 일을 안 해. 한 20일은 팽팽 놀아. 그럼 어디 주문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일정 잘 조절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수락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수락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유효 생산 능력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있냐 없냐가 달라지는데 여기다 써보죠. 아까 읽은 거 있었잖아요. 유효 생산 능력이 있으면 기회비용이 없다. 물론 아까 우리 교재에서 써있는 거 읽어드렸죠. 없다. 없을무. 유효 생산 능력이 없으면 없을무 기회비용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대로 수락하는 느낌이겠죠. 뭔 소리요? 아니 최대가 2만 개인데 우리가 지금 15,000개를 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 주문이 4,000개 들어왔다. 그럼 이런 거는 기회비용이 없다고. 왜?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는 케이스라고. 요 케이스가. 방금 요 케이스가. 15,000개를 우리가 팔 건데 주문 4,000개 받았어. 그럼 19,000개 파는 거고 최대 우리가 캐파라고 하죠. 캐파. 최대 생산량이 2만 개니까 안 넘어가잖아. 그럼 수락하겠죠. 아마도 수락하겠죠. 아마도 수락하겠죠. 어쨌든 기회비용이 없다는 거 확실하죠. 기회비용이 없다는 것은 기존 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문 받으면 받는 대로 걔 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기존 걸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정이 뭐 한 달에 10일밖에 없는데 주문 들어 뭐 일 좀 해달래. 그럼 무조건 하는 거지. 돈 버는데 뭐 그런 얘기잖아. 기회비용이 없다는 거지. 기존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특별 주문권만 고려하면 된다. 야 그럼 특별 주문권은 여기부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0개. 걔를 우리 파는 거고 56원에 파는 거죠. 그 다음 변동비 들어갈 차례잖아요. 변동비 단가. 그죠?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고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한데 고정비 단가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3개 다 더한다. 49 변동제조원가. 아니 고정비는 특별한 거 없으면 다 뭡니까? 비관련원가라고. 회피 불능 고정비 비관련원가라고. 고정비 무시한다고요. 만약에 고정비가 바뀌면은 걔는 총액으로 뭐라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네. 그러니까 고정비는 수락했을 때 8,000원 증가한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무시를 하려 했는데 여기는 그만큼 8,000원만큼은 관련원가라는 얘기죠. 8,000원 증가하는 거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익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특별주문 때문에 매출 늘고 특별주문 때문에 변동비가 늘고 그리고 고정비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바뀐 거 있으면은 거기다 추가로 고려하면 된다. 그리고 기회비용이 없는 것이죠. 그 계산을 합니다. 그 2만원? 2만원인가? 플러스 2만원. 정답은 플러스 2만원. 특별주문 수락했을 때 증분익이 2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락을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야 이거는요 기존 데이터 아니냐. 기존 데이터. 그럼 기존 데이터 변동비가 49인데 특별주문은 데이터 변동비 안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 안 나왔으면 뭡니까? 기존 거랑 똑같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특별한 언급 없으면 변동비는 다 똑같다고 봐야지. 만약에 변동비가 달라지면 뭐라고 또 써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별주문 수락했을 때 변동비가 얼마큼 는다 준다 써있겠죠. 아무 말 없으면 똑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물음 2번 갑니다. 물음 2번은 최대 생산 능력이 18,000개일 때 다시 한번 해봐라. 여기가 18,000개 캐파가 최대치가 이번에는 아마도 기회비용이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18,000개가 최대인데요. 15,000개를 우리가 팔라고 하고 있다. 그럼 3,000개 여유가 있죠. 3,000개 여유가 있는데 4,000개 들어왔어. 아유 1,000개 빵꾸 났네. 1,000개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물음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거 1,000개를 못 만들고 못 판다는 것이죠. 특별점으로 지금 4,000개를 다 받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기존 거 1,000개를 못 만들고 못 판다. 그래서 기존의 판매 단가는 어디십니까? 저쪽 끝에 정규 판매 가격 80. 그만큼 매출 줄고 변동비도 주는 거잖아. 49. 박스에 있는 거 49.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걔가 정답이란 겁니다. 계산기.
계속해서 한개를 두들기면은요. 아까 거 윗줄만 하면 플러스 2만 원인데 밑에 거가 이제 마이너스 3만 천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1,000원. 됐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 요 케이스가 이제 유효 생산 능력이 없는 케이스죠. 충분한 생산 능력이 없는 케이스. 왜냐면 충분한 생산 능력이 없죠. 최대가 18,000인데 15,000개를 기존 거를 팔라고 생각하고 있어. 3,000개 여유가 있는데 주문 4,000개 들어왔으니까 1,000개 빵꾸 나잖아. 그 주문을 다 받아버리면 4,000개 다 받아버리면 기존 거를 1,000개를 못 만들고 못 파는 거니까 특별 주문은 특별 주문대로 계산하고 1,000개 포기하는 거니까 아깝잖아. 포기한 만큼 아까우니까 그걸 당연히 의사결정할 때는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 아까 기회비용이 관련 원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회비용을 다 고려했죠. 이렇게. 그래서 1,000개를 못 만들고 못 파는 거니까 기존의 매출과 기존의 변동비가 그만큼 줄지 않겠냐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특별 주문 쪽이었습니다. 우리 단기 의사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특별 주문인데 그게 그 정도예요. 이 정도 난이도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난이도.